전 시간에 그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그러니까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한 문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create or replace functio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체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는 어, or replace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함수 이름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 파라미터 이름 같은 경우, 파라미터를 선언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갖지 않는 그런 함수도 있을 수 있어요. 파라미터를 갖지 않는 함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파라미터 선언 부분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쓸 수도 있고요. 리턴은 생략하시면 안 돼요. 이거 리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함수가 어떤 타입을 리턴하는지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is가 있고요. is에서는 함수가 코드들을 실행할 때 필요한 변수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선언해 주시면 돼요. PL SQL 블록의 declare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is라고 합니다. is. 그게 조금 용어가 좀 다르죠. 그 다음에는 begin, exception, end. begin, exception, end 순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 수행 코드들은 여기에 있겠죠. 그리고 리턴을 하는 서브 프로그램을 함수라고 PL SQL에서는 부르기 때문에 반드시 리턴 문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생략하면 안 되는 부분. 예외 처리는 필요하면 쓰면 되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됩니다. 이게 문법이고요. 문법이고. 제가 용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제가 아규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규먼트. 그 다음에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라미터. 파라미터. 사실 아규먼트와 파라미터를 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도 가끔씩 아규먼트와 파라미터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규먼트와 파라미터를 영어로 그냥 이- 번역하지 않고 뭐 우리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책들도 있는데 그 번역이 책들마다 조금씩 달라서 예. 그리고 그 용어 자체가 조금 헷갈려요. 인수, 인자, 매개변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좀 부르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는 아규먼트를 그냥 아규먼트라고 얘기하고 파라미터는 뭐 가끔씩 매개 변수라고 부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인수, 인자 뭐 이렇게 번역하는 책들이 있어요. 약간 일본식 번역. 예, 일본어에서 그 일본 책에서 가져온 한자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번역한 것들이 있는데 헷갈려요.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용어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아규먼트, 파라미터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데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아규먼트는요, 함수를 호출할 때, 호출할 때 함수에게 전달하는 값. 어,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한테 주는 값을 아규먼트라고 불러요. 아규먼트. 그러니까, 자, 여기가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죠. 작성되셨겠죠? 여기가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죠. 함수 이름을 불러주는 거. 이게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함수한테 뭐 줬어요? 1하고 2를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하고 2가 아규먼트란 얘기예요. 1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2라고 하는 숫자. 이 두 개의 숫자가 adder라고 하는 함수한테 준 아규먼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함수한테 주는 값들을 아규먼트라고 부르고요. 그럼 매개 변수는 뭐냐?
매개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매개를 해주는 변수란 뜻이잖아요. 네. 파라미터란 아규먼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함수 선언부에서 선언하는 변수. 그러니까 변수 선언이 파라미터인 거예요. 변수가 파라미터인 거예요. 여기서 선언하는 변수. is에서 선언하는 변수가 아니라 함수 이름 옆에서 선언하는 변수란 뜻이에요. 함수 선언 부분에서 선언한다는 얘기는 함수 이름 옆에서 여기에서 선언하는 변수. 여기서 선언하는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가 파라미터란 얘기예요. 이거 변수 선언이잖아. x는 넘버다, y는 넘버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아직 값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죠? 여기서 선언하는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파라미터의 목적은, 파라미터의 목적은 아규먼트를 저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출할 때 값을 하나만 주면 이 하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변수를 하나만 선언하면 돼요. 그런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용어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네. 네. 파라미터는 변수 선언, 변수고 그 변수에 저장되는 값, 파라미터에 저장되는 값을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뭐 그 파라미터가 아규먼트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파라미터에 저장되는 값이 아규먼트니까. 용어는 조금 구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아규먼트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의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얘는, 얘는 그냥 요 안에서 사용하려고 선언하는 변수인 거고, 사실 이러면 이거는 오류나요.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해버리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특별하게 옆에서, 함수 이름 옆에서 특별하게 선언하는, 선언하는 이런 변수들을 파라미터라고 부르고, 파라미터의 목적은 호출할 때 전달해주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함수를 호출하면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런 코드가 실행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코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호출을 하면 여기 선언된 변수에 얘가 그 저장이 되는, 할당이 되는 그런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든 함수를 호출할 때 셀렉트문에서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함수를 다시 만들지 않아도 계속해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5월 리플레이스를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create 펑션이라고 하는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요, 오류가 발생합니다. create 펑션을 할 때 오류가 나요. 기존의 객체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미 만들어진 펑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어, 5월 리플레스를 있는 상태로 내용이 바뀐 건 없죠. 내용이 바뀐 건 없어요. 있는 상태로 얘를 다시 실행하시게 되면 컴파일이 됐다고 자동으로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 함수를 새로 고침해 보세요. 새로 고침하시면 네. 에더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죠. 에더라고 하는 함수는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도요. create or replace를 하게 되면 이미 없으면 새로 만들어줘요. 없으면 새로 만들어주고요.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거를 지금 만드는 걸로 대체를 해버리는 겁니다. 대체를 하고요. 이렇게
펑션을 한 번 만들게 되면 펑션은요, 얼마든지 여러 번, 펑션 만드는 코드를 여러 번 호출하실 필요는 없어요. create 펑션을 여러 번 호출하는 게 아니라, 뭐, 10 더하기 뭐 20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하는 거를 여러 번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한 번 만들어졌으면, 한 번 그 함수가 만들어졌으면, 아규먼트로 1하고 2를 주고서 함수를 호출하면 결과값이 3이 반환이 되는 거고, 아규먼트로 10하고 20을 주면서 함수를 호출하면 그 결과값으로 30이 리턴이 되는 거죠. 30이. 크리에이트 펑션을 다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없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순서대로 전달이 됩니다. 아규먼트들이 순서대로 전달이 돼요. 첫 번째로 써준 값은 첫 번째 파라미터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써준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만 호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아규먼트가 어떤 파라미터에 전달이 되는 건지를 명시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요거는 요렇게 할게요. 이 경우는 각 아규먼트들이 각 아규먼트들은 파라미터가 선언된 순서대로 전달이 됩니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1은 파라미터 x에 그리고 2는 파라미터 y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함수를 호출하면서 아규먼트가 들어가야 될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가 전달될 파라미터 이름을 지정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파라미터 이름을 써주고 아규먼트를 써주시면 돼요. 파라미터 이름을 쓰고 아규먼트를 써주시면 돼요. 자, 실행해 볼까요? 똑같죠? x에 10을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y에 10을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거 그 자- 화살표 모양처럼 생겼죠? 화살표 모양처럼. 작거나 같다 아니에요? 작거나 같다는 어떻게 쓰죠? 요렇게 쓰는 게 작거나 같다죠. 요렇게 쓰는 건 없어요. 요거는 여기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근데 보통 이렇게까지 어렵게 호출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까지 어렵게 호출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순서대로 값들을 주면 여기 파라미터에 순서대로 들어간다. 그렇게만 기억하셔도 충분한데 굳이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을 지정할 때는 순서를 바꾸셔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더하기는 x 더하기 y를 하나, y 더하기 x를 하나 결과가 큰 차이는 없죠. 근데 만약에 빼기를 한다면 그거는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예 함수를 새로 하나 만들고 연습 하나 해보고 할까요? 간단하게 함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or replace, create or replace 마이너스라고만 할까요? 마이너스 x도 넘버고요. 그 다음에 y도 넘버다. 이렇게 선언할게요. 얘가 무엇을 리턴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리턴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넘버 빼기 넘버를 리턴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넘버를 리턴합니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is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함수 내부에서 필요한 지역 변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비긴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비긴, 엔드, 마이너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리턴문 하나만 있어도 돼요. 리턴, x, 빼기, y, 세미콜론. 아, 빠진 게 있죠. 뭐가 틀렸죠? 여기에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빠졌죠. 펑션. 자, 이때는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순서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가 1이냐, 첫 번째가 2냐, 이거는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1 빼기 2인지 2 빼기 1인지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겠죠. 그죠? 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create, is, begin, end예요. 그죠? 순서가. 생략하면 안 되는 거는 create, is, begin, end예요. 그리고 함수가 넘버를 리턴한다. 이것도 생략하시면 안 돼요. is를 빼게 되면 단수 선언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is를 빼게 되면 이거 에러 납니다. 이거 문법 오류예요. 문법 오류예요. 지금 이거를 실행하려고 하시면 어, 부적절한 누락된 프로시저 함수 패키지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 is 요거 하나 넣어주시면은 실행하시면 잠시만요. 아 그게 아니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없나? 마이너스를 쓸 수 없는 것 같군요. 마이너스를. 잠시만요. 마이너스라고 쓸 수가 없다고? 그럴 리가. 그럴 리가. 마이를 붙여볼까요? 아, 내 거란 뜻이죠. 아,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가 없었네요. 아, 이게 아마 오라클에서 뭔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함수 이름으로 쓸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함수 이름을 쓸 수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컴파일이 돼가지고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마이너스라고 만들어졌죠. 만들어졌고. is를 빼볼까요? is를 빼고서 얘를 다시 실행하려고 하면, 네, 이거 에러 발생합니다. 이 펑션을 컴파일 할 때 에러가 만나요. 비긴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create 펑션 하는데 비긴을 만나는 게 오류래요. is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is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지역 변수를 선언하시는 부분이 없더라도, 지역 변수를 선언하는 그런 코드가 없더라도, is는 생략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긴이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그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네, 다시 컴파일이 되죠.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주석으로만 이렇게 할게요. 지역 변수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is 키워드는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법에서 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는 쓰지 않았어요. 네, 쓰지 않았습니다. is, begin, end요. is, begin, end. 요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거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이런 함수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1 빼기 2냐, 2 빼기 1이냐, 이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셀렉트에서 호출해 볼게요. 셀렉트, 마이너스, 1, 2, from, dual.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이겠죠, 당연히. 그죠? 이거는 순서대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1은 X로 전달이 되고요. 2는 Y로 전달이 됩니다. 순서대로 가니까. 순서대로 가니까. 그래서 비긴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1 빼기 2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반환해 주는 거예요. 영어로는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리턴 하니까 이 자리에 오는 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온 거죠. 되셨죠? 자, 아까 제가 파라미터를 명시할 수 있다 그랬죠? 아규먼트가 전달이 될 때, 어,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를 호출하면서라고 할게요. 함수를 하면서, 아규먼트가 호출하면서 아규먼트가 전달될 파라미터 이름을 지정하는 방식. 자, 이 방식으로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my 마이너스 y를 먼저 쓸게요. y에다가 1, x에다가 2 from dual. 자, 이렇게 썼어요. 파라미터 y에 2를 줄 거고 파라미터 x에 2를 줄 거다 이런 뜻이에요. 뭘 계산할까요? 1 빼기 2를 계산할까요? 2 빼기 2를 계산할까요? 2 빼기 2를 계산합니다. 파라미터 이름을 지정할 때에는 아규먼트가 전달되는 파라미터 이름을 지정을 할 때에는요. 요거를 쌍으로 보시면 돼요. 키, 밸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덱스, 밸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어디로 간다? X로 간다. 얘는 어디로 간다? Y로 간다.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선언된 순서에 상관없이 지정한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x가 2가 되겠죠. y가 1이 되겠죠. 그럼 비긴에서는 뭘 계산하는 거냐면 2 빼기 2를 계산하겠죠. 얘가 리턴돼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호출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요. 주로 그냥 순서대로 넘기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함수들이 파라미터 개수가 정말 수십 개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파이썬은. 근데 SQL에서는 그냥 그 파라미터 개수가 그렇게 많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그냥 순서대로 전달하는 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설명을 드리면 얘는 아규먼트들이 아규먼트들이 순서대로 순서대로 파라미터 순서대로라고 할까요? 파라미터 순서대로 전달되고 있는 거고요. 전달되고 있는 거고 아래쪽은 그 파라미터의 선언 순서와 상관없이 아래쪽은 파라미터 선언과는 그 순서랑은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함수가 정의가 될 때 선언된 순서와는 상관없이 호출할 때 지정한 파라미터로. 그러니까 얘가 호출할 때죠. 호출할 때 지정한 y 파라미터에 x 파라미터에 전달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adder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봤고, 함수들을 그냥 셀렉트 구문에서만 사용을 했었죠. 어. 근데 함수는 셀렉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셀렉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PL, SQL 블럭 안에서도 그죠?
PLSQL 블록에서도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함수들을 한번 호출해 볼게요. declare, PLSQL이니까, 그죠? declare, begin, en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변수를 result라고 하는 변수 하나만 선언할게요. 일단은 number.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몰라요.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모르고. 자, 첫 번째, result에다가 값을 저장을 할 겁니다. 무슨 값을 저장을 할 거냐면 우리 adder라고 하는 함수 만들었죠. 여기다가 11 더하기 2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함수. 그리고 결과를 출력해 볼까요? 여기다 dbms output 점 put line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해보죠. 뭐 adder 결과 이렇게 할까요? 음, 그럼 뭐를 붙여주면 될까요? V 밀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실행해 볼까요? 네. adder 결과가 뭐래요? 31이라고 나오죠. 펑션을 다시 컴파일 하실 필요가 없어요. 펑션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 함수를 불러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11 더하기 20을 계산한 거잖아요. 결과는 리턴되는 게 31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순서대로 전달을 한 거예요, 지금. 11은 파라미터 x에, 20은 파라미터 y에, 그럼 얘가 리턴해 주는 거는 11 더하기 20. 그게 이 자리에 오는 거죠. 숫자 하나가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를 호출하면 이 값들이, 즉, 아규먼트들이 순서대로, 순서대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요. 함수는 그 두 개의 값을 가지고서요.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어떤 계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되돌려 줍니다. 그게 return이에요. return은 return 값은 어디로 가냐면 return 값은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가요. 그럼 여기에 return 값이 오겠죠. 그 return 값을 무슨 변수에 저장한 거예요?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출력을 한 거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하실 수 있으세요? result에다가 또 새로운 값을 넣을 수 있겠죠? 우리가 만들었던 게 마이너스. 여기서는 뭐 10 빼기 25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10 빼기 25라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5가 와야 되겠죠. 그죠? dbms output 점 put lin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마이너스 결과 이렇게 쓸까요? 마찬가지로 v resul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출력문이 두 개가 나오죠. 마이너스 결과까지도 같이 나오죠. 아, 마이너스 15죠. 죄송합니다. 10 빼기 25니까 마이너스 15. 네,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는 그 함수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사용할 때, 그 간단하게 셀렉트 안에서 바로 호출해서 그 리턴 값을 받아보는 그런 방법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렇게 비긴 엔드 사이에서 PLSQL 블록 안에서 이때에는요, 숫자를 리턴하는 함수면 그 결과를 숫자 타입 변수에다 바로 저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굳이
이 안에서 굳이 셀렉트를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PL SQL이 아니면 셀렉트 안에서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함수들은 일반적인 함수들은요. 그냥 PL SQL 안에서는 그냥 그 함수 이름을 호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put line이라고 하는 게 함수였잖아요. 그리고 걔를 호출하면 이렇게 밑에다가 값들을 출력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죠? 어,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냥 호출하고 결과값이 있으면 그 결과값을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뭐 어떤 다른 코드에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PLSQL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모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함수는 어디에서 호출할 수 있다, 셀렉트문에서 호출할 수 있다, PL, SQL 블록 안에서 호출할 수 있다, 함수나 프로시저 안에서도 호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함수나 프로시저 안에서도 호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출력을 할 거예요. DBMS output, put, line 이렇게 할 거고요. 나머지 이렇게 쓸까요? 10 나누기 4. 10 나누기 4 하면은 몫이 2죠. 나머지도 2죠. 맞아요? 그쵸? 나머지 2 아닌가요? 나머지. 나머지 계산해주는 함수 뭐 있어요? 우리 함수 있지 않았어요? 모드 10을 4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실행해 볼까요? 잘 나오죠. 그쵸? 함수를 실행하는 그 중간에 이렇게 함수 호출하는 게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어떤 변수에다 저장한 다음에 그 변수 값을 꼭 이렇게 넣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렇게도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음. 어, 오라클이 모드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줬겠죠. 그럼 여기서는 함수 호출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파라미터 x하고 뭐 xy라고 되어 있을지 뭐라고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라미터가 이렇게 전달이 됐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계산하는 연산을 수행을 했겠죠. 그죠? 그 수행 결과를 어디에? 여기에 리턴을 해준 거예요. 함수가. 오라클이 만들어준 함수가. 그래서 리턴한 값이 뭐예요? 리턴한 값이 2죠. 2라고 하는 숫자가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해되셨어요? 음. 그러면은 앞에 있는 문자열하고 2라고 하는 숫자하고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문자열이 만들어지겠죠? 그 만들어진 문자열을 putLine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연습해 볼 게 뭐냐면 모드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모드라고 하는 함수를 펑션 or create 펑션이라고 하면 되겠죠? 함수 이름은 myMod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를 만들어주는 함수. 숫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숫자가 두 개 있어야 돼요. 그죠? x하고 y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create, create or replace, replace, replace function, function.
네. create or replace function. create or replace function. 그다음 my mode. 파라미터, 지금 여기는 파라미터를 선언하겠다는 뜻이죠. x, y 이렇게 선언하겠다는 뜻이죠. 얘네들은 나머지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둘 다 넘버 타입이어야 돼요.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무엇을 리턴한다라고 하는 거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써주셔야 되죠. 써주시면 좋다가 아니라 넘버 타입을 리턴한다.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략하시면 안 되는 거 is, 그 다음에 begin, end. 요거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코드들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end 옆에는요. end 옆에는 함수의 이름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x를 y로 나눈 나머지. 나눗셈을 한 다음에 소수점을 잘라버리면 그게 뭐가 될까요? 목 아닌가요? 목?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대략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라고 하는 거를 말씀만 드릴게요. 자, x에 10이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y에 4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x 나누기 y를 계산할 거잖아요. 그죠? x 나누기 y를 계산을 하겠죠. 오라클에서는 이거 계산하면 얼마라고 줄까요? 2.5라고 주지 않을까요? 2.5라고? 여기서 소수점을 잘라주는 함수 있죠. 소수점을 잘라버리면 뭐가 돼요? 이 결과에서 소수점 자르기를 하면 2가 되겠죠. 맞아요? 2가 되겠죠. 자, 나머지는 뭐예요? 이 원래 숫자에서 빼기. 요게 나누는 숫자죠. 나누는 숫자 곱하기.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몫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몫을.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이게 나머지 아닌가요? 제 글씨가 마우스로만 해가지고 글씨가 너무 엉망이긴 한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x 나누기 y를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오라클이 그 결과를 주겠죠. 소수점을 잘라버리면 그게 몫이죠. 소수점을 잘라버리면 그게 몫이잖아요. 나머지는 월 이게 피제수, 나누어지는 수, 피제수를 제수 곱하기 목, 그죠? 이거 빼주면 얘가 10보다 커질 수는 없잖아요. 같을 수는 있어도 10보다 커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원래 숫자에서 여기 제수 곱하기 몫을 빼주면 그게 나머지잖아요. 자, 이거를 코드로 구현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어떻게 힌트는 드렸어요. 힌트는 x 나누기 y를 계산한다. 어, 소수점을 자른다.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럼 나머지는 x 빼기 y 곱하기 목 이거죠. 이걸 계산해서 리턴한다. 리턴 나머지를 리턴한다. 이런 코드를 begin and 사이에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쉬는 시간 갖고 마지막 시간에 자습 시간도 드릴 겸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